네,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또 한 주간 사건 사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만 확진자는 지금 늘고 있고 2주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범위는 확대합니다. 요거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고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4자릿수 그리고 2,500에서 3,000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이제 우리가 2주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줄지를 경과를 보면서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4단계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만 예. 일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돌잔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저위험 시설이죠. 우리가 마스크만 쓰게 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9명까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결혼식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백신 접종이 완료한 경우에는 199명까지 100명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돌잔치 같은 경우는 정말 심계 가족만 모일 수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백신 접종자가 45명 더해지면 49명까지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가장 저위험 시설에 대해서 먼저 완화를 해보면서 경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차 대유행이 꽤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부는 11월부터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좀 부스터샷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11월 가능할까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접종이 70%가 될 때 시행을 하는 나라가 꽤 있었고요. 특히 영국과 싱가포르를 보시면 영국은 한 60%대에서 이게 완화를 한 번에 했더니 확진자가 2, 3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좀 사례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80% 이상 2차 접종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만 확진자가 늘어서 다시 강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은 최소한 70% 이상 완료가 된 상태에서 서서히 완화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늘어서 부득이하게 재택치료를 하게 됐어요. 젊은 층들이. 그러면서 사망자가 8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가기 위해서는 재택치료를 지금 확대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최대한 어떤 의료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이러한 의료 자체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의료 대응 체계도 재정비를 한다. 재택 치료를 확대하고 입원 일수 줄인다. 뭐 이렇게 해서 재택 치료. 그러면 재택 치료 기준은 어떤 사람이 이제 재택 치료를 받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1인 가구라든지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이런 보호자들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기엔 너무 소수기 때문에 경증이나 무증상자인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아마 연령은 제 생각에 40대 이하 정도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0대 이하라도 본인이 비만이나 당뇨 같은 그런 고위험군인 경우는 재택치료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수가를 이제 지역 자체에 이제 지역 의료인들에게 의료 수가를 주면서 그분들이 이 재택치료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는 분은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재택치료 희망자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먹는 치료제가 큰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맞아요. 코로나 타미플루에 좀 비유되는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10월 정도에 긴급 승인을 하게 되면 11월 늦어도 연말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5일 동안 복용을 하는 약물이고 타미플루처럼 복용을 했더니 복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50% 정도 입원율을 감소를 시켰고요. 이 약을 복용한 군에 있어서는 사망자가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확진자에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입원 환자한테 중증 환자한테 사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초기에 들어가서 복제를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타미플루도 마찬가지로 발열 48시간 이내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서
나 세계에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예. 70% 정도 입원율을 감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구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를 같이 저는 적절하게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는 이 경구 치료제의 효과는 재택 치료 때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지만 예. 항체 치료제는 입원이나 이런 생활치료 시설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흡입제로도 아마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쯤에는 치료제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위드 코로나와 전환을 위해서 검토 중인 백신 패스. 이 반대 청원도 등장을 했어요. 네. 이거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은 백신 완료자에 한해서 우리가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제한을 이제 안 하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예.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직장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영화관, 병원 같은데, 식당 같은데 들어갈 때 이 그 완료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해외는 조금 다릅니다. 해외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백신을 안 맞은 군들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못 맞은 군이에요. 무슨 말 10명 중에 성인 9명이 이미 백신을 맞으시는데 네. 단지 한 명만이 못 맞는 경우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알러지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못 맞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우리가 출입할 때 백신을 접종하시지 못한 분은 8시까지만 이용을 하게 하고 접종하신 분은 8시 이상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미 백신 접종을 못하게 되면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맞으신 분들의 인센티브를 올려주시고 맞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방역을 잘 지키게 해주고 주점 같은 고위험 시설은 어차피 출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보호하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그렇군요. 패스도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인천의 한 섬에서 외국인들이 좀 파티를 즐겼어요. 이게 또 단속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하고 그 한반도 및 부속 도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네. 예. 이게 인천에 있는 무인도라 할지라도 그 무인도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땅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서울에서 인천에서 지금 그 무인도까지 들어가는 배를 이용해 준 사람도 분명히 대한민국의 감염병 예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동정보로 누가 들어간지를 확인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들 제가 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으로 분명히 처벌해야만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마스크 쓰고 하루하루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국인들 대한민국 영역에 있으면서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있다. 그것도 무인도까지 가서 이런 행동을 했다. 분명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은미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사회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이 한 도넛 업체, 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를 했지만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도 네. 제일 처음에 그 반죽이라는 모습을 보고 반죽 위에 이렇게 노란색의 기름띠 같은 네, 저 모습들이 모습이죠. 보여서 네. 화면에 나오죠. 참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왜냐하면 저도 아침에 식사를 못했을 때 이 업체에 가서 커피 하나에 이 도너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갑자기 속이 약간 미식거리는 느낌까지 저한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그런 어떤 이물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던킨 도너츠에 있는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뭐 이렇게 환기구에 있는 여러 가지에 있는 설비에 묻어 있는 기름을 네. 밑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이게 조작된 현상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시 그 장소에 불시 점검을 갔는데 그 환기 시설은 깨끗하다라는 식약처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금 있는 그 내용이 위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조 공장 위생 시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조설비 세척소독 분야랑 이물 예방 관리, 원료 보관 관리 분야에서 미흡 사항이 확인돼서 부적합 판정했습니다. 해사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시정 조치 완료 후에
식약처에서 다시 개선 여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재평가 단계에서도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인증 취소 조치를 합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밀가루 반죽에 알 수 없는 이물질이 섞인 부분은 이게 업체죠. 던킨 도너츠 측인데 이 명백한 조작이라고 업체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실제로 환기 시설을 보면은 이게 점검 결과를 보면은 좀 허위 사실 이게 제보인가 제일 싶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던킨 측에서 제일 처음에 해명은 저는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였어요. 네. 환기구 위에 있는 기름을 떼서 밑으로 떨어뜨렸다 그러면 환기구가 깨끗했어야 되잖아요. 아하. 그럼 거기에 기름이 있는 걸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미 그 환기구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 있는 사정이라고 봤는데 그 변명의 어떤 내용을 보면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식약처에서 들어갔을 때는 환기구에는 별반 위생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이외에 4개 공장을 조금 더 들어가서 좀 이렇게 위생시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뭐 개인 위생이 조금 불량했고 그다음 설비에 있는 세척과 소독뿐만 아니라 원료 보관 관리가 조금 허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좀 예. 위협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던킨 도너츠 측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논란이 된 영상과는 별개로 어쨌든 던킨 도너츠 측의 위생 문제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계속 이 피해가 가맹점으로 또 이어질 것 같은데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이게 약간 갑을 계약이 조금 이제 강하게 되어 있는 게 네.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가맹점에 위법을 했을 때 가맹점에 대한 여러 가지 손배 청구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네. 그 프랜차이즈 기관에서 위법을 했을 때 가맹점이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던킨 측 상생의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타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예. 분명히 프랜차이즈 측에서 잘못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생의 지원책을 충분하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